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김성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저널리스트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게 셋이 4개월 만에 또 뵀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전기 스쿠터 3대 타고 네. 영종도를 달렸었죠.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걸 조금 비교를 맞아요. 했으면은 댓글에 저도 좀 많이 더 봤어요. 재밌었겠다라는 댓글이 좀 있어서 네. 저희가 이번에 그 1탄에 이은 2탄. 네, 2탄. 근데 저희가 이번에 세 대는 다 못 모았어요. 저희가 이번엔 사람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두 대. DNA 모터스의 EM1S랑 블루샤크 아론 라이트. 네. 두 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번에 좀 특별히 비교도 저희가 지난번 1탄에서는 제한된 공간, 그러니까 좀 어느 맞아요. 정도는 네. 제가 만들어놓은 조건에 그렇죠. 의해서 네, 맞아요. 좀 이제 좀 시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생으로 맞아요. 실생활. 일상생활에서.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는 게 저희 제일 큰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저 김준혁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 이제 출퇴근되고 오셨을 테고 네. 저도 이제 일 때문에 강남이랑 뭐 시내에서도 직접 타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확실하게 좀 있었어요. 느껴져요. 네. 네. 자기가 맡은 전기 스쿠터만 타고 이제 움직였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다른 그래서- 걸 못 타봤었죠. 그래서 약간 그 차이를 우리가 잘 네, 몰랐던 것 사실 같아요. 몰랐었어요. 아.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대를 가지고 양 칼럼니스트 분들이 번갈아 타면서 좀 그 차이를 좀 잘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영상을 앞에 오프닝이나 그런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블루샤크 바이크가 좀 특이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시승을 하면은 이제 그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시승 바이크를 빌려주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뭐 서울 모빌리티 쇼니 뭐니 그런 거랑 일정이 겹치면서 맞아요. 네. 시승 바이크가 없는 상태가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샤크가 공급이 돼 있는 오늘은 라이더라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의 바이크를 빌려서 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구성 그리고 주행 성능 그리고 충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구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은 뭐 디자인도 될 수 있고요. 뭐 버튼의 구성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먼저 DNA EM1S를 먼저 받아서 동희 선배보다 먼저 탔는데요. 이 전기 스쿠터의 장점은 이질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 스쿠터랑 뭐 버튼이나 계기판이나 뭐 외형, 모양새가 비슷해서 사실 뭐 머플러 없고 소리 안 난다는 거 빼고는 큰 이질감이 없어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 대신 뭐 전기 스쿠터다운 뭐 특별함 그런 거는 부족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점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4개월 전에 탔을 때는 네. 뭔가 전기 스쿠터다운 화려함이 되게 크게 보였던 블루샤크 쪽이 되게 좀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시선이 갔죠. 네. 계기판도 크고 버튼들도 버튼도 많고 뭐 기능도 많고. 후진 기능 있고 뭐 소리도 가상음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크루즈 것들이 컨트롤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화려하게 보이는데 막상 이제 일상용으로 쓰다 보니까 자주 쓰는 버튼들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DNA 모터스 EM1S를 타보니까 얘는 그냥 스쿠터예요. 정말로 그냥 타고선 이동을 하는데 완전히 그 특화되어 있는 네. 그런 스쿠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시트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상으로 보이는 시트 고야 어떻든 시트의 형상에 따라 다리가 벌어짐이니까 발작 직성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 타본 곳에서는 가장 크게 차이가 났어요. 발판 자체의 높이는 블루샤크 쪽이 낮아요. 근데 의자에 앉았을 때 맞아요. 그- 땅에 발에 닿는 거는 블루샤크 쪽이 높게 정차할 때 느껴지더라고요. 형상이 옆으로 넓으니까 이제 허벅지 딱 지지하면은 살짝 벌어지는 거죠. 네. 쩍벌처럼. 그래서 이제 블루샤크는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로 무릎을 기역자로 굽힌 상태로만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대림 같은 경우는 그걸 발을 앞으로 뻗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딱 보이네. 네. 그게 의외로 그러니까 스쿠터를 이건 아마 스쿠터를 타보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가만히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발을 앞으로 뻗어서 쭉 뻗어 그 잠깐 그 올라가 있는 동안 앞뒤로 움직이는 게 의외로 다리가 덜 피곤하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거 정말 피곤하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다리를 조금이나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작지만 큰 네, 차이고 그거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스쿠터를 오랫동안 만들어 온 회사라서 가능했던 점이 아닐까. 근데 물론 생김새나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런 모양이나 그런 게 우리 운전자들한테 어떻게 그냥 맞아요. 끼치느냐. 저희 이걸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결국은 네. 사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다음은 주행 성능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번 시승을 할 때는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거든요. 에코, 스탠다드, 다이내믹인데 다이내믹으로만 놓고 탔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 무조건 풀 스로틀. 근데 그거 어때요? 아니, 워낙 이제 뭐 스피드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즐기시니까. 근데 그 전 전기 스쿠터의 약간 다이나믹 모드가 어떤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스탠다드 모드랑 다이내믹 모드 차이가 일단은 출력 차이는 없는데 스로틀 반응이 엄청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좀 당기는 맛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모드에서 없는 회생 제동 모드가 추가돼가지고 거기 스로틀만 다이내믹.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제동이 되면서 조금씩 배터리도 충전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제가 푼도 주행 출근 거리가 한 25, 30km 정도 되는데 뭐 스트레스 없이 뭐 내연기관 스쿠터 못지않게 뭐 시원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블루샤크는 어떠셨어요? 블루샤크도 얘도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1, 2, 3 모드에 뭐 터보 모드나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는데 저도 항상 그걸로 놓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도 스트레스는 없어요. 왜냐면 얘도 어쨌든 최고 속도 70km 가까이 평지에서 나오고 맞아요. 슝하고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고 70km 넘어가서도 내리막 같은 데서는 가속이 되니까 어쨌든 80km 정도까지는 계기판상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샤크를 오래 타다가 EM1S를 바꿔 타고 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어씨 가볍네요. 맞아요. 소리트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풀이라고 하면 요만큼을 돌렸을 때 훅 하고 나가는 그 느낌이 DNA 모터스 쪽이 훨씬 더 빨라서 그래서 훅 하고 감았을 때 몸이 받는 느낌도 훨씬 더 차이가 나고 제가 그리고 속도도 실제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속도가 빠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 네. 경험상으로는 네. 속도 올라가는 게 훨씬 빨라요. 대림 쪽이 빠르고 저희가 재원상으로 볼 때는 사실 대림 EM1S가 좀 더 무겁거든요. 블루샤크가 100kg, 네. 그 하나는 92kg. 네. 근데 실제로 타보면 사실 그 차이가 오히려 역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EM1S가 오히려 가벼운 느낌? 근데 이거는 약간 최고 출력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 그러니까 출력의 EM1 했을 차이도 때는 6.8 마력 저희가 볼 때 보면 네. 근데 이제 블루샤크는 이제 6마력, 0.8 마력. 근데 이게 전기 스쿠터니까 더 그 차이가 차이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00kg짜리에서 0.8마력 거의 1마력 차이 난다고 그러면 크죠. 그죠. 그 차이가 크죠. 제가 볼 땐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이 스로틀 반응에 있어서 대림 EM1S 쪽이 좀 더 스포티한 적극적인 세팅을 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아까 발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모드 이렇게 타면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을 지지해주는 게 딱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발판의 앞쪽을 할 수 있을 때 몸을 딱 고정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DNA 모터스의 약간 EM1S는 약간 스포츠 쪽으로 뭔가 좀그 초점을 맞춘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의 약간 성격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전기 스쿠터 같은 전기 스쿠터라도 비슷한 뭐 힘과 비슷한 제어는 주행 가는 비슷한데.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팅이나 뭔가 나오는 약간 퍼포먼스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충전 관련. 왜냐면 또 이게 전기로 달리다 보니까 항상 충전 이슈가 있죠. 근데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참 싫은 게 브랜드마다 말하는 주행 가는 거랑 되게 달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한 54.5와 55.5는 이 공식 인증 자료인데 뭐 전 블루샤크의 그 멘트 25km로 계속 달리면은 160km를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EM1S는 30km로 주행하면 90km 이 내외를 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멘트가 솔직히 이게 좀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왜냐면 이게 얼만큼 달리는 건지 비교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마케팅의 결국은 승리이자 네. 성공하는 요인이긴 한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결국 남는 거는 160km하고 90km.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조금 근데 그게 현실이랑은 너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실사용성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 그 세대 시승할 때도 얘기하면서 그때는 블루샤크가 가장 멀리 갔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에서 시작해서 그거가 멈출 때까지 길었죠. 그 배터리를 그 다음에 충전을 하고 다시 재사용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EM1S가 확실히 편의성은 저도 지금 회사 근처에 청담동에 압구정 쪽에도 충전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출근하다가 배터리 부족하면은 그냥 갈아 끼우고 가도 되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편해요. 아까 보니까 22% 정도 네,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강서구에 있는 집을 가는 거는 되게 불안하죠, 사실은. 근데 불안하죠. 가다가 여기서 바로 그 성북구청 바로 앞에 있는 데서 그냥 갈아 끼우고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걱정이 안 네. 됩니다. 네. 저는 되려 웃기는 게 44%가 남았으니까 저는 이거 갖고선 강남에 가서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불안하진 않아요. 얘도 주행 거리 그만큼 너무 충분히 나올 많으니까. 테니까. 근데
어쨌든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션 자체가 없으니까 차이가 좀 네, 그거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 제가 이번에 그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그 이병헌 회장님 그 블루샤크 이병헌 네. 회장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저 지금 태계로와 강남과 사당에 있는데 이게 배터리 교환이 이제 자유롭냐? 근데 제대로 운영되진 않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 블루샤크 쪽에서는 뭐 강남을 위주로 뭐 4km마다 하나씩 뭐 그런 이제 스테이션을 얘기가 세우겠다라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솔직히 저는 좀 이게 좀 약간 좀 비관적인 건 있어요. 왜냐면 강남에 충전 4km마다 충전 스테이션을 만든다는 건 꽤나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왜 지금 이제 뭐 워낙 그 임대료나 뭐 집값이 그렇죠. 워낙 비싼 땅값도 비싸니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 면에서 DNA 모터스가 지금 충전 스테이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그게 거기 그 공중전화 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공중전화 사람들 안 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어쨌든 전력은 계속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은 이제 충전 스테이션 배터리를 다 같이 충전하고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충전 스테이션화 해가지고 저는 이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KT랑 손을 잡고 한 거죠. 그렇죠. 네, 환경부랑 같이 네, 해서 같이. 네. 자 이제 정부 스쿠터 일주일 동안 경험한 2대 스쿠터 어떠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조금 말씀하시고 자리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시즌 때는 진짜 내 바이크만 탔기 때문에 네. 차이점을 그렇게 다 모르다가 네, 몰랐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바꿔 타 보니까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각각의 모델의 개성이 좀 강하게 느껴졌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실사용에서 실제 도로로 움직여가면서 써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 그 바이크 자체의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DNA 모터스의 그 교환 스테이션 그건 진짜 너무 강점이에요. 막강해요. 그거를 어떻게 너무 걔가 셌어요. 걔가 너무 셌어요. 그렇죠. 사실 이 지금 연달아서 비교 시승을 해보기 전에는 전기 스쿠터에 대해서 사실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요? 충전도 불편할 것 같고 아무래도 주행거리도 짧고 해서 했는데 좀 여름에도 타보고 지금 12월에도 타보고 하니까 특히 EM1S 타면서 충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국 충전인가. 네, 그렇죠. 전기로 네. 움직이는 거는 충전이 네, 않고 충전 뭐 속도랑 주행거리인데 주행거리는 사실 현 상황에서는 크게 갑자기 개선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DNA 모터스 EM1S는 사대문 아니라 강남에서 자주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충전 걱정 없이 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뭐 좀 여유가 되면은 구입해서 출퇴근할 때만이라도 타면은 참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그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니까 진짜 그런 재밌네요. 이런 변화가. 그렇죠. 네, 그때는 또 이게 좀 주어진 조건. 그러니까 조건도 이번에는 다르고. 완전히 약간 실생활, 일상적인 주행.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참 느껴진 것 같아요 이번 시승에서. 네. 이번에도 유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획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